인사도 없이 갑자기 떠나버린 것처럼 됐어요. 방송가에 찍힌 거예요. 우리 집 월세고 되게 조그만데 바퀴벌레도 많이 나오는 곳이다. 근데 여기서 나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셋이 살고 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한경일님 하면은 뭐 내 삶의 반인데 이제 떠나는 그대여 나처럼 웃어줘. 공연이라는 곳을 하러 가서 노래가 끝나고 내려오는 길은 언제나 몸싸움이 일어났었어요. 뭐 저희 매니저들이 저를 감싸고 막 몸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거의 당연시 됐었는데요. 생방송 무대 앞에는 언제나 다른 가수분들의 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교복 입고 오셨는데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네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이따 봐봐. 분명히 너네들 나한테 할걸? 이라는 그 정도까지 자신감 있게 처음부터 그냥 끝을 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라이브 무대에서 생방송에서 제일 많이 삑살이라는 그 실수를 한 가수일 거예요. 제일 많이. 제가 부르는 음역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예요. 저는 저의 맥시멈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삑 하는 소리가 난다라는 거를 한이 맺힌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음정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짤로 뭐 그런 영상이 돌던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진 않아요. 왼손 위로 온 초대장 위에 왜 날 보내줬냐고 처음부터 너 노래방 가시면은 좀 지인들이나 한번 불러줘 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거를 제가 눌러서 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남이 불러달라고 하면 싫진 않았어요. 뭐라 그럴까 되게 고마운 느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부르고 너무 길면 안 되니까 2절쯤 되면은 마디점프를 눌러서 그 다음에 뒤에를 부르고 했는데 여기 너무 기니까 좀 넘길게요 하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중점만 어머 누구야? 한경일 씨. 했었어요. 그 기억이 있거든요. 예능에서 되게 자주 봤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거기에 고정 게스트를 3년가량 2년 반 정도 했거든요. 프로그램도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때 얼굴을 좀 많이 알렸던 것 같고요. 가수라는 직업 이외에 보여줘야 되는 거 있었어요. 댄스 신고식 같은 거 하고 막 그럴 때 라는 연예 중계 프로그램에 리포터로 활동도 했었어요. 6시 내 고향 같은 프로그램에 리포터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 송혜교 씨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이병헌 씨가 하는 얘기예요. 배가 얼마나 좋아서 아마 상상을 못했거든요. 안 보이시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실 것 같은 분이었는데 인사도 없이 갑자기 떠나버린 것처럼 됐어요. 소속사에서 PR 전략 중에 노이즈 마케팅을 이용을 해볼 생각을 하셨었어요. 제가 건강이 안 좋은데 소속사가 그 건강이 안 좋은 저를 너무 스케줄을 강행군을 시킨다. 소속사하고의 불화가 생겨서 한경일이 잠적을 했다. 이 스토리였어요. 그 신문 1면에 나오고 뭐 이렇게 이슈화돼서 나중에 정리를 차차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그렇게는 안 됐던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속사의 은혜도 모르고 이제 좀 자기 이름 좀 알렸다고 자기랑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을 펑크낸 아주 괘씸한 사람으로 방송가에 찍힌 거예요. 겉으로 붉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서로는 오가는, 방송가에서는 오가는 이야기인 거죠. 그쪽에선 또 노이즈인지 이걸 모르니까. 그럼요. 그거를 일일이 우리 매니저님들이 가서 설명할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방송에 출연을 할 수 없게 됐어요. 활동을 못하게 돼버리는 좀. 끝난 거죠. 굉장히 힘들어지셨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직업을 이런 수준이 될 테니 완전히 백수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쉬운 설명인 것 같아요. 데뷔했을 때부터 한 푼도 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 계약서 상에 서로 그 명시된 만큼도 못 받았고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메가 히트곡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돈으로 환산되고 있는지 저는 알지도 못했고 일은 정말 많이 하고 스케줄도 하루에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열심히 하고 그런 기간들이 몇 년이나 있었는데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래가 너무 떴고 내가 너무 많이 받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이 꼴을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득이 될 게 없는 상황이다. 찌질하게 또는 처참하게 그러니까 남이 보면 비웃음을 살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주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집을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 월세고
되게 조그만데 바퀴벌레도 많이 나오는 곳이다. 근데 여기서 나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셋이 살고 있다. 되게 좁은 공간에서. 나 창피해서 출연 못하겠다 라고 방송을 거절할 만큼 좀 어렵게 지냈죠. 어머니께서 병을 좀 얻으셔가지고 몸이 굳어지는 파킨슨병하고 알츠하이머, 치매, 엄마가 더 좋아지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좁아 터진 집에서 뭐 활동도 잘 못하시고 하다 보니까 더 나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간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런 환경이라도 드리고 집 앞에 잠깐 나가서 산책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좀 덜 나빠질 것 같아서 처음으로 그렇게 좀 큰 빚을 내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지냈던 거죠.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가정에서 이제 학창 시절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수 데뷔하는 데 있어서 일말에 어떠한 고민도 안 했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가수를 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성공을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갈 때 돈 장난 아니게 많이 벌어놓고 흥청망청 쓰다가 지금 그 꼴이 됐구나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은 저만 빼고 전부 다 제가 되게 부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는 지인분들 또는 방송가 관계자분들이 결혼하면 그분의 축가를 저한테 시키셨어요. 뭐 차비 정도를 챙겨주더라고요. 이게 용돈이 생기네? 살기가 너무 힘들고 수익이 없다 보니까 스케줄이 맞으면은 가서 몰래 축가도 부르고, 사실 지금까지도 결혼식 축가를 불러서 지내고 있거든요. 살고 있거든요. 20년 됐어요. 너무나 랜덤이잖아요. 월급을 150만 원만 주면 올인을 하겠습니다 라고 학원 원장님한테 약속하고 이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어요. 150만 원이라는 돈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드릴 것도 드리고, 제 월세 살 것도 하고, 밥 먹을 것도 내고, 핸드폰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거에 필요한 게 평균적으로 항상 150만 원이더라고요. 개인 레슨하는 이 공간이요, 학원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계속 되고 있고, 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거의 대부분 축가를 통해서 축가 수익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 가수라는 걸 놓지 않고 꾸준히 음원도 발매하려고.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음원을 발표하는 것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것마저 안 하면은 저는 그냥 완전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묻혀서 사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내 삶의 반에 대해서 양날의 검 같은 심정을 느끼신 적은 없으실까요? 내 삶의 반이라는 노래를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에너지 있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줘요. 저한테는 너무나 다행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아직까지 가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게 기쁩니다.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계속 해 나갈 테니까요. 혹시나 마음에 드는 노래 제가 부르게 된다면 많이 좀 사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